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문제집 32페이지 43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 28회 때 기출 문제인데, 우리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럴 때 소멸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멸 사유 보시면 납부 충당, 납세무 소멸 사유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무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 완성 소멸 사유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뭐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법인의 합병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 자,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거 아니죠?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그러는데 안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죽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소멸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답은 뭐 일단 납부 충당, 소멸시 완성, 제척 기간 만료, 소멸 사유인데 기업, 미은, 리을을 번이죠.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소멸 사유 아닌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소멸 사유가 아닌 것. 납세무 소멸 사유 아닌 거요. 일단 금방 봤다시피 납세자의 사망 소멸 사유 아닙니다. 죽었다고 모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이요. 자,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자, 만약에 소멸한다면 다 그렇게 하겠죠. 법인의 합병 소멸 사유 아니고요.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부가권의 철회예요. 부가철회. 자, 세금 납세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고지서 보냈던 걸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가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게 납세무 소멸 사유하고 이제 부가권의 취소요. 부가 취권의 취소는 소멸 사유입니다.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가지고 저기 안 나왔지만 취소는 소멸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 세금 부과를 취소해. 그래서 취소는 소급표가 있으니까 세금 처음 부과했을 때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과 취소는 소멸 사유입니다. 근데 부가 철회는 금방 나왔다시피 고지서 보냈다가 주소, 영업소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소멸 사유 5가지하고 소멸 사유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 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하고 소멸 사유 아닌 것들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독립화 문제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화 문제로 소멸 사유를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다만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을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4번 문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소멸 사유로 묻는 문제인데,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손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 소멸한다. 이 중 옳지 않은 거인데, 소멸 사유요. 납부, 그 다음에 충당,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부가 철회,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가권의 뭐예요? 부가 취소가 소멸 사유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철회하고 취소를 다시 한번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45번 문제 있죠? 이거 별표 시합니다, 여러분들. 45번 문제를 좀 한번 보시면 납세무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5억 미만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행사일 때부터 5년이다 그랬는데, 이따가 이제 소멸시효 기간을 제가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또 이따가 나올 건데, 소멸시효 기간이요. 소멸시효 기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해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은 소멸 사유가 됩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인데, 그럴 때 소멸시효 기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자, 지방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천만 원 미만은 몇 년이에요? 소멸시효가
소멸시효 5천만 원 미만은 몇 년? 5년. 자,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5천만 원부터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입니다. 국세는요, 소멸시효 기간이, 국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자, 금액이 달라요. 5억 원, 5억 원, 5억 원 미만은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소멸시효 몇 년? 5년. 자, 5억 원 이상의, 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는 몇 년?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르다는 거, 소멸시효 기간 정확히 우리가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5억 원 미만이니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년.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납세무요, 소멸시효는 소멸사유인데,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이걸 좀 지우고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는데,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법정기간 정해놓은 이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어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다. 근데 소멸시효에는 이렇게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어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편하게 좀 보세요.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주로 액션이죠. 이렇게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시고요.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 중단 사유는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저렇게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같은 게 있으면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전 거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3년의 소멸시효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중단 사유가 발생해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효는 다시 이전 거 없어지고 다시 몇 년이요? 5년.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이런 게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 정도는 눈여겨 봐놓습니다.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돼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무신고 제척기간은 7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 제척기간은요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예? 자, 여기 보세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취득세를 상속세 증여세하고는 달라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그럴 때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방세 무신고는 7년이지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입니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이요. 자, 그래서 요거 그 얘기입니다. 이따 제척기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입니다. 요거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 요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자,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보니까 납세무 소멸 사유에는 금방 아까 봤습니다.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죠. 양도소득세를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 자, 국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몇 년?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납세무 우리 성립학정 소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다시 요약해 드리면요. 우리 소멸 사유에서요. 제척기간을 좀 한번 볼게요.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기기한 기간이죠. 만약에 제척 기간을 두지 않으면 국가나 자체가 30년 전, 40년 전에 내가 세금 안 낸 것까지 들먹거린다고 그랬잖아요. 난 생각도 안 나고 증거자료 하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서 자, 제척 기간을 두고 이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때 특징이 제척 기간에는 정지나 중단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중단과 정지도가 없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제가 비교해 드렸죠?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 소멸시에만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때 이 제척 기간이요. 국세 제척 기간은 보시면 10년, 7년, 5년. 자, 높이로 외로워서 리듬 타면서 10년, 7년, 5년. 자, 그럴 때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여기에 거래의 경우에 자, 사기쳤다 몇 년? 15년. 그냥 무신고 여기에 거래 10년, 기타 7년. 그래서 여기에 거래의 경우도 리듬을 타면서 15년, 10년, 7년입니다. 여기에 거래 국세. 제척기간.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 이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요. 우리가 부담부 증여 배웠잖아요. 양도세에서. 자,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부담인 증여했는데 수증자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 인수했을 때 증여자한테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부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에서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잘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한다? 제척기간 15년, 15년, 10년이요. 자,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15년, 15년, 10년. 일반 국세는 10년, 7년, 5년. 이렇게요. 자,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인데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인데 다만 아까 나왔었지만 보세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신고기한나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다. 상속이나 어떤 소강세분은 이거 상속세 증여세니까 15년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 지방세에서 취득세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 증여받았을 때 그럴 때 취득세 신고기한은 몇 년이라고요? 10년입니다. 이때는 10년이에요. 자, 그래서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아까 나왔잖아요. 무신고긴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라고요? 10년입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 문제집에서. 그 밖의 경우는 5년. 그래서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외운다? 10년, 7년, 5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소멸시효요.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수권. 자, 우리가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하는데, 소멸시효 기간 우리 아까 정리해드렸어요. 제가 지방세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자, 국세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력. 세금 내라는 주로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하고 이전 거 없어지고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중단 사유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정지 사유는 외울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무슨 기간 동안에 분할 납부 기간, 징수의 기간, 체납소분 유예 기간, 연부연납 기간, 사행이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 국외 체류 기간, 하여튼 무슨 기간 동안에만 정지해. 이거는 3년 시효 진행되고 있다가 정지가 사유가 발생하면 요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참고적으로 봅니다. 정지 사유를 외울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국세부가의 제척기간 이를 부과한 날로부터 몇 년인가? 국세,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 사기쳤다 몇 년? 10년입니다. 자, 10년이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상 토지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한 후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똑같은 얘기네. 국세 제척기간 몇 년? 10년이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7번 문제까지 우리가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8번 문제 있잖아요. 이걸 별표시합니다. 48번 문제를 별표시합니다. 48번 문제를 별표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뭐 그냥 가볍게 46, 47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는 거고요. 자, 48번 문제 봅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 중 하나인 제척기간의 만료 규정 중 여기에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았다. 자, 국세에서 여기에거래는 아까 어떻게 였어요? 15년, 10년, 7년. 15년, 10년, 7년. 자, 사기쳤을 때 여기에거래 몇 년이라고요? 15년. 맞네요, 여러분들?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 소멸시와는 달리 진행의 기간 중에 자,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교약 정식기한 거기 때문에 중단과 정지도가 있어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맞고요. 3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 자, 다만 5권 이상 국세는 몇 년? 10년. 맞네요? 네. 4번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과 동일하다. 눈 뜨고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아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가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15년, 15년, 10년 동일합니다. 자,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세법에 따른 분할 납부 기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아까 자,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뭐 압류 이런 식으로 세금 날인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하고 이거 무슨 기간, 분할 납부 기간, 연부연납 기간, 징수의 기간, 사행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무슨 기간 동안에 뭐하고 정지하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린 거죠. 자, 요거는 요 분할 납부 기간, 요 기간 요거 나오잖아요. 기간. 요거는 뭐예요? 기간 나오면 요거 뭐예요? 정지 사유고. 요건 정지 사유고. 나머지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것들은 뭐고? 중단 사유고. 세금 내는 액션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중단하고. 이건 기간 동안 정지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9번 문제부터는 이제 조세와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라든가 즉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 일단 49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여기 보시면 49번 문제요.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의 A 공매대금에 대해서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그 피담보 채권은 일반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있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죠.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세금들 어떤 겁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것보다 우선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요? 종부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래서 보유세, 대표적인 지방세, 국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들,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이잖아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도 있지만 생략하고 종부세, 그리고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항상 당해세이기 때문에 설정일자 관계없이 얘네들이 피담보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그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예요? 아니잖아요. 얘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지. 자,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그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리고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를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뭐 대충 요거를 보면은 뭐 거의 이제 뭐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자, 봅니다. 국세, 지방세 우선권. 국세, 지방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수원비. 우리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지방세에서는 체납수원비라고 하는데 올해 국세에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강제징수비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세금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일반 다른 채권이나 공과금, 기타 채권이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채무자 예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가서요, 그 매각대금에서 공매, 경매 된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해서 세금이 더 가져갑니다. 얘네들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위를 봅니다. 우리가 국세 징수금,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될 때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1등 국세, 2등이 국세, 가산세, 지방국세, 3등이 가산세입니다. 자, 가산금이었다가 가산세로 바뀌었죠? 네, 작년에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자, 징수금,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데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 체납수원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이 순서요. 시험에 이미 25회 때 나왔었고요. 얘네들 사이 징수 순위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조세들 상호 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국세라고 해서 뭐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런 거 없어요.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조세들 상호 간의 우선권. 먼저요,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그래서 압류한 조세가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하여튼 담보 조세들 상호 간에는 담보된 조세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교부 청구한,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요, 피담보 채권 우선 그래가지고요, 아까요, 법정 기일 전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정 기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봅니다. 법정 기일이라는 것은 조세 채권과 국세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이 법정 기일이라는 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법정 기일이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지서가 발송될 때는 납세 고지서,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 기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요,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보면 국세하고 지방세,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보면요,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럼 법령의 반대적으로 법정 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피담보 채권보다 국세, 지방세,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근데 설정 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부과된 조세. 어떤 겁니까, 여러분? 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 다음에 또 자동차세도 있고 지방교육세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취득세 부가세일 때 아니에요. 부가세는 본세 따라가니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자동차세는 뺐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이따가 또 한번 교재 나올 거고요. 자, 이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 기일 전에 설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와 피담보 채권세 우선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 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법정 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자, 법정 기일 후에 설정되면 세금이 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고, 설정 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세금, 그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일자 관계없이 항상 조세권이 우선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는 설정 일자 관계없이 피담보 채권보다 세금이 더 우선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재산세. 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매각대금에서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자,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최고 1등은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그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요. 뭐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통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무조건 1등이고 2등이 상가나 주택에서 여러분이 중개사법에 배우는 그 소액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있죠? 이게 세금보다 우선하고 최종 3개월 임금채권도 세금보다 우선하고요. 근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이 피담보채권이 또는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이 세금보다 더 우선합니다. 여기 국세 있어도 똑같아요. 지방세는 국세보다 얘네들이 더 우선한다. 자, 그리고 기타임금채권, 최종 3개월을 제외한 기타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 따라다녀.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덩달아 얘는 뒤따라서 후순입니다. 어떻든 간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피담보채권보다 세금이 더 우선하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더 우선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세금은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50번 문제 보입니다. 29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별표시 합니다, 여러분들. 50번 문제도 다시 한번 별표시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강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요? 예? 여러분 어떤 게 더 우선했습니까?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입니다. 3등이 달라고 교부청 건조 순서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세들 상호간에는 하여튼 담보된 조세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정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집은 정답이죠? 틀렸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 버리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의 재산에 따라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예? 종부세는 당해세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합니까? 우선합니다. 종부세가 더 우선해요. 당해세가. 그 다음에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이게 뭐냐면 이게 신고일,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고일,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한 사실. 아까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고 도달이 아니라 발송일이고 신고할 때는 신고일을 법정기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정도 응용도 발해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날 전이니까 신고일 전, 즉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매각 금액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할 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취득세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자, 취득세 같은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무조건 1등이죠? 공익비용. 국세, 지방세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요.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의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우선합니다. 당해세니까 재산세는. 종부세 같은 애들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0번 문제 봤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36번 문제, 36페이지 51번 문제 봅니다. 36페이지 51번이요. 자, 한번 보시니까 또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은 당의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조세와 가상금을 징수할 때 조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그 조세 채권이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당해 조세 채권이 우선 변제된다. 이런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뭐냐? 아이고 길게 해놨는데 이따가 별거 아닌데 그냥 이따가 짐 빠졌네 그냥.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 당해세 고르란 얘기죠? 어떤 게 당해세? 여기서 보니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52번 문제도 요거 3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또 한 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지방세 중에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 당해세 고르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겁니까? 종부세. 예? 종부세. 자,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취득세 부과된 지방세 아니에요. 재산세 부과세 지방교육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 따라서 당해세가 되는 거지 취득세 부과세일 때는 아니에요. 등록면허세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아닙니다. 국세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종부세하고 상속세하고 증여세만 당해세예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만. 종합소득세 아니에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죠. 그러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 이거 왜 X로 돼 있어?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죠. 자, 그래서 두 개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0회 때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됐고요. 53번 문제부터는 조세 불복 절차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세 불복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길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좀 지울게 이제.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요거만 하면 이제 마무리예요. 이제. 자, 힘을 내쉬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국세에 있어서 조세 불복 절차를 봅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그냥 이 세무공무원 나와. 나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자, 조세 불복하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요. 국세 같으면 일단 세무서장한테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도 구할 수 있고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도 구할 수 있고요. 이런 거 안 되면 청구 절차 거쳤다가 안 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지방세 불복 절차를 보겠습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요. 지방세는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복하는 청구인은 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같은 사람들한테 지자체장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작년까지는 시장군수한테 이의 신청,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심사 청구 제도가 있었는데 그 심사 청구가 없어지고 이거로 이의 신청으로 다 통일되고 심사 청구는 없어지고 심판 청구,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하거나 여기도 물론 감사원에 심사 청구가 있는데요.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구할 수 있고요. 여기도 지방세도 감사원의 심사 청구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감사원의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쳐가지고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침해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요. 이 청구 기간은 다 며칠 내? 다 90일 내. 청구는 다 이런 거 90일 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다 90일 내 청구하게 돼 있고요. 다 90일입니다. 이거. 다 90일이고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아요. 청구 기간은
옛날에는 60일, 90일인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며칠로요? 90일로. 다 90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기간도 이것에 대한 신청받고서 결정하는 기간도 다 90일인데 이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요 결정 기간만 이의 신청에 대한 요 결정 기간만 이거 안 나오네요. 이의 신청에 대한 요 결정 기간 요거만 30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90일인데 결정 기간도 여기 국세에서 이의 신청 기간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의해 보세요. 국세에서 지방세에서 이 이의 신청은요. 이거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하면 글씨 안 보이겠다. 자, 다시요. 이거 임의적이어 가지고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도 돼요. 이 신청은 임의적인 절차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거치지 않고도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자, 건너갈 수 있고요. 근데 국세는 여기 보세요. 국세는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돼요. 행정소송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중복 청구가 안 돼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중복 청구가 안 돼요. 중복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한 것도 올해 개정된 거. 지방세가 있잖아요. 지방세가. 자, 작년까지는 이런 심판 청구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국세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안 됐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안 됐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었는데 지방세는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개정이 된 것이 지방세도 국세처럼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이게 개정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사청구제도가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청구제도라는 게 없어졌고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개정세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 잡다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꾸는 된 시장이 없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 넘어가 버렸네요. 53번 문제 봅니다. 23회 때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자, 며칠 내에 제기됩니까? 하여튼 이런 거 청구는 다 며칠 내에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해야 하여튼 청구는 다 며칠 내요? 90일 내 합니다. 청구는 다 90일이에요. 청구 60일 아닙니다. 청구는 다 90일이에요. 3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뭐 대충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번이요.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면 시간 끌기 위해서 집행을 미루기 위해서 막 이의제기하고 막 시간 끌 거 아니에요. 자,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판 청구 결정 처분인 날부터 6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자, 요거 며칠입니까? 30일입니다. 요건 알아두세요.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요해 23회 때 제가 히스토리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없구나. 하여튼 13회 시험 때 그냥 어떤 선배 교수님 빨리 얘기해. 어떤 선배 교수님이 내가 올해 뭐 누가 출제위원 누가 들어갔어요. 뭐 돈 문제 없어요. 뭐 요번에 안 나오다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상속 중에서까지 있어야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랬더니 찍어서 공부 그다는 강의할 때니까 그랬더니 올해는 권리구제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난 강의 안 했는데 야, 연락에 뭐 OX 만들고 요약해가지고 수강생들한테 배부하라고 막 부지런히 학원에 보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언제 나왔어요? 23회 10년 전에 나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 안 믿는다고 그랬죠? 나왔는데 요해 23회 시험 전에 사실은 청구 기간이 60일 90일이다가 90일로 다 통일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 낮은데 한 번도 안 나왔고 근데 혹시 나온다 그러면 청구 기간이 중요한데
60일, 90일이었다 90일로 통일했기 때문에 이거 60일로 바꿔서 나올 거다. 60일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그랬는데 자,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거 60일 딱 보면서 아싸 90일인데 그래가지고 60일 나오면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9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90일인 줄 알고 이거 맞췄죠. 딱 골랐는데 많이들 맞췄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30일, 원래는 30일입니다. 이의 신청인이 재등을 입어서 이의 신청 기간 내 이의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좀 봐줘야죠. 14일 이내에.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좋습니다. 4번 하여튼 30일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30회 재작년에 또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이의 신청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여러분 과태료 처분 같은 거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에요. 과태료 과료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비치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인 날부터 며칠까지요? 30일까지 공매 처분 보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게 이제 자, 불복 청구인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요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까? 네, 제기할 수 없어요 이제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는 원래 30회 시험 때는 요거 이 당시에는 이게 바로 그냥 제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기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냥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꼭 알아둡니다. 맞다는 거. 이 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뭐 이런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요.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각하는 결정을 한다는데 문제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서 기각과 각하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뭐냐면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각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가 갑자기 나오는데 각하는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심사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걸러버리는 게 이게 각하예요. 안 받아주고 뭐 내용을 검토를 안 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건 뭔가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하는 게 그거고 본안에 대한 어떤 내용을 판단하고서 이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는 기각이고 이유를 따져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를 못 갖춰서 안 받아줘 이게 뭐예요? 각하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그냥 참고적으로 여기서 자 이유를 판정했어요. 이유 없다고 인정됐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기각이에요. 참고입니다. 시험에서는 요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이걸 물어볼 건데. 자,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54번 문제는 어떻든 간에 별표시 하시고요. 54번 문제, 3번 요거 개정된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55번 문제, 요것도 하나 별표시 합니다. 55번 문제요. 55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55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힘내시고, 55번 문제. 보시면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 조세 불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시군 구세의 경우 이의 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하여튼 청구는 다 며칠 내 제기합니까? 90일 내 합니다.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할 때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한다. 청구는 다 며칠이에요? 90일입니다. 청구는 다 90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모두 필수 절차로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는데 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하나는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방세는 이 심사청구 제도라는 게 없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가 3번을 정답을 했는데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있고요. 근데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이 심사 청구가 지방세는 여기에 삭제가 됐어요. 지방세는 심사 청구 제도를 없앴어요. 지방세는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심사 청구는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있고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청구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번을 정답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유 넘어가 버리네 이건. 자,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하시는 건 또 나왔고요. 지문에. 그 다음에 5번 지문 있잖아요. 5번 지문 한번 봅니다. 자,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이 천재지변 등의 기한 연장 사유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한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 며칠까지 14일 이내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좀 봐줘야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요건 봤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3번 지문을 어떻든 간에 올해 심사청구 제도가 지방세는 삭제되는데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그렇지만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있어요. 이거 좀 주의합니다. 실정 같으면 조금 이의제기를 했을 건데 56번 문제 봅니다. 56번 문제를 보시면 56번 문제 자, 먼저요.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 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26회 때 문제인데 자,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은 몇 년인가? 그런데 무신고, 지방세 그냥 무신고는 몇 년입니까? 7년이지. 10년, 7년, 5년에서 그냥 무신고는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제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그래서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아닙니다. 원칙은 뭐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100분의 20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데 그런데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고 예? 만약에 신고 납부라고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고 자,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니까 지방세 같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5% 적용되거나 아니면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니까 3% 적용되거나 뭐 그랬어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6%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자체 징수 및 징수 순위는 체납존 비율 등 2등이 지방세, 3등 뭐라고요? 가산금 순서입니다. 정답이 5번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7번 문제는요. 57번 문제는 틀린 건데 거기 3번 지문을 좀 보세요. 3번 지문. 다른 거는 뭐 저기인데 3번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지문만 볼게요. 자, 나머지 반복되고 3번 지문. 국세의 경우에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도라고 그랬죠?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 맞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인 필수절차로서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수속이 가능하다. 근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나 바로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3번 지문만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5번 지문인데 이건 뭐 참고적으로 뭐 보시면 돼요. 이건 참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고 아까 기한을 신고, 수동 신고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한을 신고, 수동 신고는 하여튼 기한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수동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한 자인데 과소 신고한 자가 하는 거고 둘 다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기한을 신고, 수동 신고했을 때 혜택이 있는데 기한을 신고는 1개월 내 기한, 이거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기본서에 있습니다.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20%. 50, 30, 20% 감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는 앞에만 좀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1개월 내 수정신고했다?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감면해 준다는 거. 자, 중요한 거. 기한을 신고나 수정신고는 납부지연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고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감면율 50, 30, 20% 무신고가산세 깎아주는 거하고 요 수정신고 1개월 내 90% 감면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꽃잎이 흩날린 거 보니까 마지막 인사만 나오는 것 같으네요. 자, 아이고. 자, 여러분요. 소름 품은 장마비가 내리겠죠, 이제?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무더위가 시전이 된다도 힘겨워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제가 응원의 갈채를 보낼 거고요. 자, 여러분 문제풀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언제나 저의 보다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 앞으로요. 자, 다음에 취득세로 들어가는데 지방세 들어가는데 문제를 풀어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읽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보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읽어오면서 체크해갖고 오세요. 아셨죠? 그냥 아무 하얗게 내비두지 말고 다 체크해. 네? 다 체크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잘 들어야 되네. 자, 그래서 그렇게 오시기 읽으시면서 계속 이걸 반복해서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표시 다 됐고서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열심히 하겠노라 다짐하는 면서 우리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